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요이고요. 저는 해와입니다. 우와. 와. 자, 오늘 같이 해볼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간단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녹음을 한 게 한 3주 전이었나? 그쯤 됐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변화라. 그것도 그건데, 우리 그 3채를 들어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7월 8일 월요일 9시, 저녁 9시거든요. 네.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저희 3채 1부,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가라는 저희 에피소드가 재생 요청수 3,000을 돌파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조회수, 재생 요청수가 높게 나왔던 게 저희 첫 화였던 마스크걸 1부거든요. 음. 근데 이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300회였고, 그다음에 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음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뭐랄까,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닭강정은 380회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갑자기 3채에서 3000, 그리고 그 2부도 1000회 넘게 재생이 됐고, 그리고 오. 더 에이트쇼 1부는 300회가 또 넘었는데 2부는 또 100회가 안 넘었거든요. 네, 음.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들어주신 이 조회 재생 요청수의 숫자에 포함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근데 그 팟빵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닭강정이랑 뭐 에이트쇼, 그 마스크걸, 삼체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가 확실히 잘 나오는 감이 있긴 한데, 음. 그렇다 쳐도 또 김씨표류기랑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이 두 작품은 또 인기가 어디서 많아졌는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잘 나온 것 같고, 음. 그래서 우리 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저희가 또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로 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싶은 작품들 있으면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삼체 1부에서 바라냥이 님이 책부터 읽기를 잘했네. 그 방대한 내용을 담아내기 힘들겠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허.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음. 3채가 마침 윌라를 제가 그 무료 구독 기간이 되게 많이 주어져가지고 그걸 한번 써봤는데, 오. 윌라를 보니까 3채 오디오북이 있는 거예요. 오디오북 좋다. 지금 3채가 3권짜리인데 1부, 2부, 3부가 있고 1부가 3채 문제, 그러니까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 1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게 1부인데, 그 음. 1부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로 들어봤는데 이게 약간 오디오 드라마처럼 성우분들을 많이 이제 캐스팅 해가지고 만들었다 보니까 좀 고퀄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바고, 확실히 삼체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왕미야오가 이제 드라마판으로 따지면 5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제 거의 1인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음. 클래런스 역할을 하는 스창,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원흉, 예원재, 원흉. 이 세 명의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옥스포드 4인방이라든지 이런 다른 과학자들이 막 많이 주목받지는 않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판 같은 경우에는 그 4명의 옥스포드 젊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막 5명이구나. 그 5명 사이에서 오간 어떤 사랑의 감정들, 뭐, 그, 프렌드십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고, 막 자기들끼리 막 갈등을 겪고 이런 부분들, 하이틴스러운 부분 조금 있잖아요. 응, 응, 응. 근데 그런 하이틴스러운 부분 없이 그 중년의 유부남 과학자인 왕명호가 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해가는 이야기.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하드보일드하고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이 어, 더 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드 SF에 대해서 원하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 원작인 책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히 책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역시 원작을 이길 수는 없구먼. 그 드라마판의 각색도 물론 재밌고 한데 조금 더 어떤 진지하고 미스테리한 느낌이 좀 강해진 편이다 보니까 그 음, 부분이 오히려 더 집중하기 좋았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예원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려나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그렇다고 막 엄청 달라지진 않아요. 예원제 그 충동적인 행동, 이 불러오는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아 음. 맞아, 드라마판에서 랑 그 책 소설판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소설판에는 3체인의 시점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 우와. 예원제한테 메시지를 보낸 3체인의 시점에서 그 3체인이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당신은 그거 다시 보내지 마. 이게 예원제가 지구인들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사실은 3체인으로서는 3체인에게 반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오, 회신하지 마라.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그렇네. 안전할 거다. 응. 우리는 이제 만약에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제 항성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행성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그 3체인의 어떤 반 3체인륜적인 그런 행동인데, 그런 포인트들이 또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책으로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크레마 북클럽인가? 뭐 그런 데서는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음. 가지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똑똑하다. 그렇게 삼체인의 입장까지 그렇게 책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암튼 맵툰, 이렇게 저희 거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또 이런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사소한 표현들이 저희한테 엄청 큰 기쁨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되니까 진짜 정말 많은 그런 동기부여가 돼요. 정말. 그리고 청취자 분포로 들어가면 최근에는 남성 청취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 우와, 신기하다. 근데 또 초반에는 여성 청취자의 비율이 많이 높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음, 삼체의 힘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음, 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청취자 분석이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은 여성 비율이 이제 38%, 남성 비율이 62% 이렇게 나오는데, 오, 그리고 재밌는 건 20대가 10%, 30대가 16%, 40대가 31%, 50대가 41% 우와, 그렇게 되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한 거랑은 전혀 다른 그렇네, 비율이 진짜. 나왔고, 아무래도 라디오 컨텐츠에 익숙한 세대들일수록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20대에 잡히는 분들은 다 저희 지인이 아닐까. 그런 저희가 막,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들어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구독하신 분들은 20%,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보통 감사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가장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월요일 퇴근길에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네, 그렇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좀 재밌는 통계가 또 있는데 지역 분포에 한국이 93%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 그 일본에서 듣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잖아요. 응, 응, 일본이 0.4%로 6위에 해당하고 응. 일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로코입니다. 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의 그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우와. 그 다음에 4위 캐나다, 3위 중국, 2위 미국 순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되게 7위는 글로벌하다. 태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기했고 14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1%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와.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공간에서 저희의 이 수다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저희 거를 어떻게 듣게 됐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의 총 재생 요청 수는 11,639회, 11,639회. 와우.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있고, 당연히 인기 최고는 삼체, 2위는 마스크걸, 3위도 삼체, 4위 인생은 아름다워, 5위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6위 닭강정, 7위 김치 표류기, 3위 더 에이트쇼 일부, 9위 양산형 리코, 10위 다음 소위입니다. 어허. 와. 여기 있다. 제일 재밌는 지표가 있어요. 응? 가장 많이 들어주신 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청취 순위구가 있구나. 이거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 맞네. 그 댓글 아니다. 청취 시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23시간 29분을 들어주신 소요고요. 본인. 그리고 해와 같은 경우에는 9시간 32분을 들은 4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위 같은 경우에는 그 17시간 1분이나 무려 들어주신 영화 볼까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영화 볼까님. 네, 그리고 3위는 오메리가님이 9시간 34분 들어주셨고요. 오메리가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럭키야 사랑님이 8시간 51분 오,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김희재님이 7시간 23분으로 6위에 있고, 그 다음에 7위는 코스콘 21님이 6시간 20분, 그 다음에 임곡진님이 5시간 43분, 왕만두님이 4시간 16분,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죠? 미니오니아?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이야?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미니언이아님이 4시간 10분으로 아, 이제 청취율 10위까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써주시다니. 제가 몇 주 전에 확인했을 때는 저희와 함께 또 방송을 해주셨던 강 작가님이 랭크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많이 안 들어주셨는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내 옆집의 대학원생 분께서 그 좋아요 5개를 눌러주셔서 와, 그 3위에 해당하는 좋아요 수 눌러주셨고, 그 다음에 둥희님이 좋아요 3개, 팥보단 슈님이 또 좋아요 3개 눌러주셨고, 그 다음에
8756님이 좋아요 2개. 그 다음에 야스 전도사님이 좋아요 2개. 그 다음에 청취 시간 순 2위를 기록하신 영화불가님이 좋아요 2개. 그 다음에 9956928님이 좋아요 2개. 미니마이저님이 좋아요 1개 눌러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또 제가 신기하다. 네. 이게 제가 팟캐스트를 또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좋아요 버튼까지 누르러 가는 게 되게 쉬운 메커니즘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맞죠, 사실 화면을 맞죠. 보고 조작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사실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수고를 무릅쓰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구독 해지는 지금까지 5건 발생했었네요. 그건 굳이 왜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반성해야죠. 우리가 이 물론 구독 해지 수가 반성해야죠. 많았던 기간을 보면은 이제 10월 13일에 한 분, 그다음에 2024년 2월쯤에 또 한 분 계시고, 또 최근에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3분 정도가 계셨는데, 이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또 많이 떠나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공백기를 최대한 그쵸. 적게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와도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 스케줄 맞추고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또 충분히 분발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는 저희 이번 작품의 이제 1부, 2부로 또 나눠서 나갈 텐데 2부 시작 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작품이 뭐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양산형 리코 2입니다. 와우. 와우. 양산형 리코2 또 한 명의 프라모델 거래 인생 조립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양산형 제목이, 리코도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2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양산형 리코 3가 지금 일본에서 방영을 시작해서 그 기념으로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기념으로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양산형 리코 2 또 한 명의 프라모델 거래 인생 조립기, 이름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프라모델 거래 인생 조립기, 너무 이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작품 내용을 한 번에 압축시킨 그런 제목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다이의 건프라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에피소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화에서 이제 에어리어를 조립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어리어이 이제 반다이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프라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몰드 성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역시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반다이의 프라모델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1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건프라에 미쳐 산지 3달째가 됐고 4, 5, 6 그리고 지금 7월이니까 4달 차죠. 그리고 그쵸. 이제 웬만한 거를 좀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네, 등장인물은 지난번 양산형 리코 1과 동일하게 주인공은 코무카이 리코입니다. 요다 유우키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스타트업 기업인 드림크레이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다른 세계의 리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약간 패러럴 월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같은 배우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출연을 하지만 다른 캐릭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제가 또 한 명의 프라모델 걸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타카기 신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드림 크레이지의 프로그래머이자 기술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 크레이지가 그 대학교 동기 3명이 만든 회사인데 그 3명 중에 2명이 리코와 신지 그리고 1명이 또 아사히 유키인데요. 아사히 유키는 드림 크레이지의 영업 담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에서는 그 이벤트 1부에 있던 아사히와 그리고 음, 3부에 있는 리코, 1부에서 3부로 강등당한 신지라는 음.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셋이 대학 동기이면서 절친이면서 또 회사에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친구, 동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역인 그 쿠마모토 유미 음. 고용된 디자이너고 이제 고다 코이치로는 이제 새로 고용된 재무 담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5명이 드림 크레이지라는 회사의 이제 리더와 팀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사인 도그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나오는 게 이누즈카 아키라, 도그런의 대표 열정가이입니다. 그리고 키지무라 히토시라고 해서 그 아키라의 비서인데 뭔가 저조 한켠에서 엄청난 포스와 의미심장한 포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비서인데요. 이 아키라와 이노즈카 아키라와 키지무라 히토시는 전작에서 그 뭐지? 이벤트 회사의 임원진으로 나왔었죠? 부장과 부장 대리였죠. 그쵸.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네. 스타트업 지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키즈무라가 2부에 오면은 되게 파격적인 인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맞다. 네. 키즈무라가 이번에는 약간 개그 담당? 네, 개그 담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둘이서 약간 만담꾼대적인 그런 느낌도 보이고 되게 유쾌한 변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 기업, 퍼펙트 빈스가 있죠? 나카도 쿄코가 있고, 약간 잘 나가는 퍼펙트 빈스의 대표인데, 은근히 그 드림 크레이지를 견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카리스마 리더에 해당하죠. 네네. 그리고 하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퍼펙트 빈스의 개발자인데, 뭔가 약간 사회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그런 젊은 직원입니다. 약간 쿄코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 약간 비중이 적어요. 맞아. 뭔가 한 장면 한 장면씩 나와서 약간 감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응.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고향, 정신적 고향이죠. 야지마 모형점의 야상, 야지마 하지메 씨, 음, 전작과 동일하게 나오는 유일한 등장인물이고요. 맞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치에미짱이 어떤 그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야지마 모형점의 점원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치에미짱을 대신해서 같은 그룹의 멤버라고 해요. 그 건담을 포인트로 만들어진 걸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걸그룹의 다른 멤버인 그 이시다 유우카라는 배우가 음. 아오라는 역할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점원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되게 그 뭐랄까 그 작고 귀여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약간 연기는 또 과해요. 뭔지 공감되시나요? 이 과하다는 포인트가 소유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간에 한번 약간 그 전병, 센베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선배. 장원영 마냥 이렇게 이따마다 센베이를 이렇게 두 손 꼭 쥐고 냠냠 먹고
장면을 보고 장원영이 딸기 먹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네. 뭔가 되게 눈빛 같은 것들로 연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약간 약간 극장용 연기 느낌? 대극장용 연기 느낌이 있는 그런 약간, 뭐랄까, 행동이나 눈빛이 살짝 과한 감이 있는데, 네, 그게 또 매력인 배역 같아요. 네. 그리고 치에미상도 한 번 등장을 해서 응. 그 임팩트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무카이 료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리코의 오빠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로 갑니다. 자, 리코와 신지, 아사히는 드림 크레이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자 일종의 공유 오피스까지 제공을 하는 도크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가를 합니다. 네. 호기롭게 유니콘 기업이 되고자 기합을 넣고 있는 드림 크레이지. 이 기합을 넣는 장면이 굉장히 뜬금없고 이상하지만 이 드라마의 국적은 일본이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 드림 크레이지는 노코루나라고 하는 앱을 개발해서 오프라인 마트의 새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 사업을 발표를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는데, 예를 들면 왜 식품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아까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 MG다.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 부족,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햇병아리 스타트업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이제 그 나카노 쿄코가 운영하는 퍼펙트 민즈에 찾아가서 뭐 같이 한번 우리가 컨셉이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제 리코가 얘기를 하는데, 막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니 매스 프로덕션 타입 라고 핀잔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나카노의 이번 역할은 약간 허세 가득한 카리스마 리더여서 그 영어를 잘 써요. 맞아. 유창한 영어라기보다는 한 단어를 되게 약간 굴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리코가 이제 양산형이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사히가 우리는 양산형일 뿐이야 하면서 자책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누즈카가 등장해서 너희들 준비할 게 많아 보이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리코가 MZ하게 그걸 배우려고 온 건데요? 하니까 이누즈카가 지금 너네들은 탈락 후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리코, 아사히, 그 신지 이렇게 있는데, 아사히가 말하죠. 리코, 너에겐 지금 필요한 건 아이디어니까 일단 집에 가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쳐봐. 영업은 내가 뛸게. 가서 처음 하는 일을 해보고, 처음 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면서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해 보라고 하면서 기합을 잔뜩 넣습니다. 유니콘. 네, 유니콘. 왜 이렇게 유니콘을 외쳐대냐 했어요, 저는. 자, 평소와 다른 길로 귀가하던 리코는 또 이 어두운 밤길에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야지마 모형점에 이끌려 그곳에 홀린 듯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진열하고 있는 그 쇼케이스에 전작에서 만들었던 뭐 코토리라든지 그런 프라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야. 그러면서 이 그 시즌 1과 2가 약간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양산형 자쿠에 이끌려서 그걸 보고 있는 리코,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 타입이란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양산형 자쿠를 막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야지마가 등장해서 양산형 자쿠를 만들어 보겠나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리코가 양산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작과는 다른 전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면서 저는 유니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오와 야쌍이 유니콘 건담을 꺼내는 거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유니콘을 외쳐댔는가?
이 모든 길은 유니콘 건담으로 통했던 겁니다. 참 그 유니콘, 기발해요. 네. 근데 그게 약간의 억지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말이 너무 안 되고 눈살이 찌푸려지기보다는 실소를 맞아. 터뜨리게 하는 그런 억지. 이런 귀여워, 거는 또 귀여워. 러블리하고 기분 좋거든요. 음, 그래서 유니콘 건담을 하게 되고 유니콘 건담으로는 그 건담 UC 유니콘의 주역 기체이기도 하면서 그 네 가지 모습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다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 모습인가?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 있는 기체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유니콘 건담의 유니콘 모드를 조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떨결에 작업실로 끌려가고 있는 리코의 모습입니다.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오카이조 이렇게 그 뭐라고 해? 시작 개장 이런 뜻인데 개봉. 개봉 한국말로는 개봉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개봉을 외치며 경건하게 상자를 열고 얏상이 말합니다. 프라모델은 자유에서 오리지널리티가 나온다. 지유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라는 말을 아사히가 강조를 했던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고 하는 조언을 받고 게이트 정리를 시작하면서 탁탁탁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가장 훌륭하게 어떤 건담을 팔고 있는 부분은 이 그 게이트, 건프라 런너와 게이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탁탁 소리에 음, 대한 음. 어떤 로망? 그런 것들을 잔뜩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제가 건프라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장 재미없는 작업이 사실 이거거든요. 런너에서 이제 그 파츠들을 분리해내는 떼내는 작업. 거. 음. 그게 사실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를 되게 낭만 있게 묘사를 함으로 처음 건담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재밌는 거야. 일단 해봐. 라고 약간 세뇌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음. 재미없는 부분인데. 근데 저도 소유가 선물해줘가지고 건담을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1편을 보고 나서 그런지 그 탁탁 소리가 너무 좋던데?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유가 얘기하기로 그 뭐죠? 벤치? 벤치인가? 리퍼. 그래, 니퍼. 리퍼. 그 니퍼도 그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보러 갔었는데. 네. 근데 확실히 뭔가 비싼 거는 조금 다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비싼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오, 이 정도로 달라지는구나가 아니야. 진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외날 리퍼라고가 라는 음, 게 있는데 그 외날 리퍼 음,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그 자르는 느낌이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탁게 아니라 슥 하고 잘려요. 오, 근데 이제 외날 상상이 안 되네. 리퍼가 많이 비싸고 그 중에서 음, 이제 궁극 리퍼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사고 이번 달에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아무튼 그렇게 탁탁탁 소리에 대한 로망을 잔뜩 심어줬죠. 음. 시작의 소리. 그래서 조립을 하면서 세세한 파츠 분할에서 자유로운 움직임과 디자인이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지마와 아오가 말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다니 대단해. 가능성의 괴물이야. 라고 둥가둥가를 해줬고 이 가능성의 괴물, 오리지널리티, 유니콘 이 1화 동안 지겹도록 듣게 되는 단어들인데 이 맞아요. 단어들을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유니콘 건담은 무사히 기브바스, 생명이 주입된다는 뜻이다. 저희가 이거를 저번 녹음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give birth, 생명이 주입됐다. 이 뜻이래요. 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게 뭘까? 우리는 이제 듣는 대로 들으니까, 김바스가 뭘까? 근데 give birth였습니다. 영어인지도 몰랐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일본어인 줄. 음.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인데 수고가 많았다며 그 둥기둥가를 해주면서 하는 스윗한 야지마 모형점과 설명서대로 했는데요, 뭘? 쑥스쑥스 하는 리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힌트를 받게 되죠. 설명서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보물지도 같은 거란다. 라는 그 야쌍의 말에, 좋아. 그러면은 일단은 지름길을 알려주는 설명서부터 찾아보자. 그래서 다음날 도그런에서 아사히가 아이디어가 뭐 떠오른 게 있어? 하니까 리코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사히가 그냥 취미가 하나 늘은 거 아니야? 이러니까 리코가 의미심장해 가서 칠판에다 양, 산, 형 이렇게 적으면서 일단 설명서라고 하면서 이제 경영서적을 보여주면서 설명서대로 양산형을 해보겠어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아사히는 좋아. 그게 리코에게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면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신지는 가능성의 괴물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인복이 넘치는 카와이한 코무카이 짱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1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말 야지마 이상적인 모형점이 동료들이야. 맞아요. 그 야지마 모형점이라고 하는 그 스윗한 가게의 스윗한 사장과 점원 그리고 스윗한 친구들, 직장 동료, 믿어주는 동료들 그 인복으로 가득한 콩카이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가 그 응원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주목했다고 한다면 음. 뭔가 2부 같은 경우에는 응원보다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음.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주변 사람이 아니어도 좋죠. 누군가의 믿음이 내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꿈에 그리는 동료들과 그리고 이 취미로서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정말 이 이상적인 모형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불편한 요소가 하나도 없고, 뭔가 맞아요. 나쁜 사람도 안 나오고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힐링 드라마잖아요. 그게 이제 시즌 2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 화에 저희가 더 에이트쇼를 했잖아요. 하필.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불편한 이야기로 가득 찬 거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약간 날카로운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양산형 리코로 싹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해와도 그렇고 약간 싹 힐링을 한번 할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딱 적당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2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2화는 회사가 회사에 새로운 경력직 직원 디자이너인 쿠마모토와 재무 담당 우시로다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우시로다는 큰 은행의 재무기획부에 있다는 프라이드가 정말 강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림 크레이지에 왔는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딱히 일에 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왔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세 명의 그 친구들이 굉장히 MZ스러운 축하 파티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요거에 약간 오잉? 얘네 뭐지? 빨리 일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랬는데 마침 또 그때 이노즈카가 와서 어른들에게 학생의 문화를 강요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갑분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키지무라는 네트워킹 파티에 가서 투자자들을 만나보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의 오너인 시라카와가 등장을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오 시라카와다 시라카와다 약간 꽃보다 남자에서 F4가 온 느낌으로다가 시라카와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리코의 초등학교의 동문이었고 그걸로 이제 이것저것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방향을 생각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시라카와는 이렇게 해서는 이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 니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하면서 냉동식품 판매업을 하면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거를 해보자고 하고 신지는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이누즈카는 경각심을 주고 떠나고 키지무라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패턴도 말을 하지 않는 패턴도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맞아요. 아사히가 킬포였는데 오, 그렇네. 네. 그래서 시리카와의 제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지친 우리 리코는 경쟁자인 나카노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카노는 선택하는 것이 사장의 일이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나카노가 은근히 츤데레처럼 뭘 알려줘요. 그게 도움이 맞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경쟁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대립 구도도 있고 한데 또 꼭 그렇지도 않고 조언할 땐 또 적절히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또 리코의 어떤 강점인 것 같아요. 막 가가지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아. 그 어떤 그러니까 막 자존심 부릴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음, 사장이고 너도 사장인데 근데 그런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게 없는 그 양산형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리코인 거죠. 그렇게 리코는 또 어김없이 야지마 모형점으로 갑니다. 하지만은 선택의 기로 그건 마치 삼각관계와 같지 라면서 갑자기 삼각관계의 상징인 마크로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변기인 YF19을 추천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하죠. 조립을 시작하는데 이 그 파츠와 파츠를 이렇게 연결할 때 착 하고 붙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야지마가 귀를 기울여봐. 별의 소리가 들릴 거야. 그거를 이제 딱 하니까 소리가 하면서 모두 스착 하면서 따라서 그 소리를 내는 그 장면. 이 어떤 앞에서는 게이트를 정리하는 것에서 온 그 소리의 즐거움을 줬다면 여기서는 그 파츠와 파츠를 연결할 때의 소리에 대한 로망을 또 심어주는 네. 굉장히 감각적인 홍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붓도색과 먹선을 도전합니다. 음, 여기가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다이의 파트너십을 맺고 만들어진 장비들을 추천을 해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먹선을 넣을 때 요즘에는 페놀라인 악센트라고 타미야에서 만든 도료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흘려넣는 먹선펜, 건담 마커 흘려넣는 먹선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선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흘려넣는 먹선펜이 정말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보였어. 그러니까 정말 먹선이 진하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그 남은 부분을 닦아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잘 안 보여주고 흘러내는 먹선펜에 홍보하더라고요. 어쩐지 아무튼 그 땅 찢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남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굳이 저 펜으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게 반다이 거였구나.
근데 페널라인 악센트를 써도 그게 남아요. 그 동그랗게 남는데 그거 아, 닦아내야 그래? 되긴 하거든요. 어. 근데 페널라인 악센트는 에나멜 신너 살짝 찍어가지고 싹쓱 닦으면 잘 닦이는데 흘려놓는 음. 먹선펜은 그 흘려놓은 건담 마커 흘려놓은 그 뭐지 건담 마커 지우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음. 건담 마커 지우개도 펜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펜을 이제 일일이 그 면봉에다가 짜가지고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아하. 그 페널라인 악센터는 되게 묽어가지고 조금 그 면봉으로 좀 여러 번 닦을 수 있어요. 하나의 면봉으로. 근데 흘려놓는 먹선펜은 이렇게 되게 진해가지고 면봉을 한번 싹 닦으면 다시 또 다른 면에다가 또 그 마커 지우개를 찍고 닦고 그러니까 면봉의 양도 많이 아. 들어가고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콕 찍는 게 아니라 펜으로 또 찍고 이러니까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가지고 제가 잘 안 쓰거든요. 말만 가끔 들어도 좀 귀찮아. 두꺼운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쓰는데 근데 그거를 썼다는 게 그 조금 재밌는 포인트 그 건프라를 음흠. 하는 모델러의 입장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 크레이지가 약간 무지개 색깔 알록달록한 게 그 로고의 색깔이기도 하니까 그 음. 무지개 색깔로 그 방패를 칠하고 한 번 기브벌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변기다 보니까 로보트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모드가 있어서 비행기 모드로 한번 변신을 해봐야지 해가지고 변신한 다음에 한 번 더 기브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아니고 로보트도 아닌 그 중간의 모습인 또 가워크라고 하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기브버스 3연 기브버스를 합니다. 음흠.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워크라고 하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중간 형태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우리가 웃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회사니까 느리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기꺼이 겪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말은 정말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멋있는 혹은 이상적인 게 그러니까 리더를 맡겼으면은 그 리더가 하는 선택을 따르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맞아. 들더라도 맞아. 그런 거죠. 내가 집게와 가위를 들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구워주는 대로 잘라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가위 안 들고 집게 안 짚고 뭐라고 하면은 별로잖아요. 맞아. 이 친구들은 가위와 집게를 들고 있는 리코의 어떤 결정을 무한히 지지를 해준다. 네. 이런 부분. 믿음이 주는 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그리고 반대로 리코도 리더로서 이 직원들을 믿어주는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건데 맞아. 바로 3화에서 또 이야기가 되죠. 네. 3화에는 그 디자이너로 들어온 쿠마모토가 좀 열의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고민이 많은 리코가 나카노에게 조언을 구해보지만 계약 관계라면서 화이야를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화이야가 그러니까 파이어가 해고라는 뜻이 있는 줄 몰랐던 리코는 그대로 쿠마모토에게 화이야를 시전하고 쿠마모토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지 잘렸다는 뜻이군요. 어느 회사나 결국 똑같네요 하면서 삐쳐서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리코는 또 고민 상담을 위해서 야지마를 찾아가는데요. 야지마는 공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인 쿠마모토 성을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름까지 쿠마모토로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전작에서 신지니까 에바에 타야 됐던 것처럼 맞네. 그런 이름으로 장난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네. 그때도 그랬네. 그래서 이번에는 석벽 제작을 위해서 접착제 사용과 에어브러쉬 도색, 붓도색 등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성이다. 쿠마모토 씨의 마음의 성벽을 뛰어넘어 봐."라는 조언을 얻고 회식을 시도하지만 침묵 실패. 그리고 이번에는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또 야지마가 또 "쿠마모토 씨의 마음의 성 안으로 돌격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도를 하죠. 쿠마모토가 디자인했던 결과물을 칭찬을 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리코가 전달을 하는데 우리 멘탈 개복치인 쿠마모토는 또 삐집니다. "결국 전에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또 리코가 또 좌절을 하고 이번에는 성 부분을 제작을 하는데 기브바스를 했지만 이렇게 난공불락인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이전 디자인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본 쿠마모토는 직접 더 좋은 디자인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리코가 당신은 천재야! 막 이러면서 칭찬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코가 생각했던 그 공략법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굴량 보급을 차단해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리코의 전략이었던 거임. 그래서 네. 네,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쿠마모토는 전 직장에서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사원이었지만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칭찬의 힘, 여기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번 작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주는 힘. 그래서 전작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약간 상처받은 고양이였지만,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주고, 그 성과에 대한 신뢰를 해주니까, 다시 이제 리코를 믿고 함께 잘 일을 해보기로 하고는 그런 쿠마모토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직원을 개심시켰다면 두 번째 직원이 있겠죠. 그래서 4화는 네. 신 우시로다 코이치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이 아니라 뉴의 신이죠. 드림크레의 재정이 악화되고 우시로다는 큰 은행인 미츠하시 은행의 재무기획부에 있다는 프라이드가 강해서 현재의 드림크레이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면서 해결책을 내려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크레에서는 그럼 미츠하시 출신이셨으니까 은행 가서 거기서 자금 좀 끌어와가지고 우리들의 영웅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지만 이제 자기가 다니던 미츠하시 은행이 아니라 옛날에 거래하던 중소은행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미츠하시라고 하면서 우찌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속이 아직도 미츠하시인 것 양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그런에 찾아왔던 전 직장 동료를 보면서 여긴 뭐 그냥 애들끼리 하는 비즈니스 놀이에 불과해 라고 이제 비하하는 걸 멤버들한테 들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아사히나 신지나 쿠마모토가 막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리코가 파이야를 외치고 그걸 이제 나카노가 흐뭇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른 리코가 우시로다를 야지마 모형점에 데려가서 개심시키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이제 가면라이더를 좋아했던 우시로다가 이제 가면라이더를 막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얏상이 나타나가지고 신가면라이더 이 신가면라이더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저기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의 신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신 고질라, 그 다음에 신 가면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신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서 안노 히데아키가 리메이크 라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면라이더 시리즈입니다. 가면라이더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히어로긴 히어로물, 그러니까 전대물 혹은
무슨 레인저라고 하죠. 그런 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파워레인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레인저나 울트라맨과는 조금 다르게도 약간 다크 히어로적인 면모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음. 가면이 곤충스러운 게 특징이에요. 파리 같았어. 응. 눈이 곤충스러운 게 특징이어서 이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호감을 가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떤 그 인기 많은 그런 음. 매니아들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 뭐 그런 건가 봐요. 가만 보니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나 보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우시로다는 가면라이더의 덕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지마의 분량을 야금야금 잡아먹은 그런 우시로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조립을 시작을 하는데 야지마는 아직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래도 리코가 우시로다상이 미츠하시를 우리라고 칭할 때 기분이 나빠요 라고 하면서 이제 드림 크레이지의 일원으로 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거기서 좀 깨달음을 얻은 우리의 우시로다는 리코 사장님 덕분에 오늘에서야 미츠하시를 졸업한 것 같다. 이제 드림 크레이지의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시로다는 후배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자금을 구하는 것을 성공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믿어달라. 그리고 너 자신을 믿고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리코만의 어떤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 장면?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5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협력할 가게들을 찾는 드림 크레이지의 라이벌 나카노와 동선이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인들의 디테일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는 아직 좀 부족했는데, 느끼야 신지와 아사히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코가 그만 이러면서 다들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야지마 모형점으로 셋이 모이게 되는데 네, 약간 리코의 그 직원들을 어떤 화합시키는 첫 번째 이제 공략 쿠마모토의 꽁꽁 얼어붙은 한강 같은 마음을 녹여주기.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진심으로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저기 우시로다를 이제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버리기. 마지막은 이제 하나의 팀으로 단합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5화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야지마 모형점으로 가니까 맞아. 야지마 모형점으로 신지 그리고 아사히, 리코 셋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상이 돔이라고 하는 그 건담에 나오는 모빌 슈트 프라모델을 3개를 준비합니다. 이 돔이라고 하는 그 모빌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온이라고 하는 자쿠를 만들었던 그 세력의 이제 두 번째 양산기인데요. 이 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떠오르는 파일럿이 바로 검은 사면성입니다. 이 검은 사면성은 가이아, 마슈, 오르테가라고 하는 3명의 파일럿인데요. 이 파일럿이 제트 스트림 어택이라고 해서 셋이서 일렬로 쭉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시야에는 한 기만 보이는 거죠. 일렬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위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전술을 사용하는 그런 팀으로 유명하고 이제 그 어떤 팀워크 제트스트림 어택을 하나의 팀워크를 상징하는 그런 에피소드니까 이제 돔이라는 기체를 셋이서 만들어가지고 단합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신지는 셋이 아닌 5이서 다 같이 만들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음날 그 드림 크레이지는 하루 동안 MT 대신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단합대회는 바로 야지마 모형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꿈의 직장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워크숍은 이런 겁니다. 어, 꿈의 직장이야. 갑자기 가서 프라모델 만들고 뭐지? 도시락 먹고 막 좋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각각 한 기씩 5기의 돔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각자의 방법으로 돔을 만들어가는 드림크레는 이제 점심으로 공원에서 아오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피크닉을 합니다. 뭐 아, 도시락도 엄청 기깔나. 휘황찬란해요. 진짜. 그 아오씨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키는 작지만 손은 큰 아오씨. 어쨌든 이 꿈의 직장, 꿈의 피크닉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이 공원에서의 힐링 타임을 갖고 이어지는 후반전은 건담 마커를 가지고 커스텀하기입니다. 이 건담 마커라는 어떤 또 도료? 어쨌든 그 하나를 또 홍보하는 깨알 홍보를 넣는 그런 반다이고요. 막 이제 아무래도 재무 담당인 우시로다가 이제 색칠을 어려워하니까 디자이너인 쿠마모토가 막 도와주는데 우시로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운석 뿌려도 되겠습니까? 아, 너무 일본틱한 대사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본에 넣어봤습니다. 대본 줄거리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선을 넣는 신지, 그리고 데미지 가공을 하는 리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무기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덕지덕지 무기를 빌리는 아사히. 이게 제가 자쿠 1, 2 합쳐서 거의 뭐 30개를 만들었거든요. 대박. 벌써? 네, 그 정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드는 무기가 자쿠 머신건, 자쿠 바주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겨워 만드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 자쿠 머신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조형된 자쿠 머신건은 그냥 손에 들고 어깨에 견착하는 자세를 위해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되게 어색하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유쾌하지도 않은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제일 만들 때 지루한 부분이 그 무기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무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안 쓰는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약간 풀 아머를 만들려고 하는 아사히. 이렇게 해서 드림 크레이지는 직접 커스텀한 드림크레 노코루나 데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가지고 5명의 제트 스트림 어택을 하는 그 장면을 꾸며가지고 이제 단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다시 그 시장에서는 막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부족했었는데 지금 다시 시장에 방문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한 걸 가지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초보 CEO 리코의 우당탕탕 하나의 회사 만들기는 5부까지 5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드림크레의 본격적인 이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앞에 그 피드백도 좀 하고 Q&A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서 Q&A는 아니다. 피드백 같은 것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 양산형 리코 시즌 2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6화부터 10화까지의 내용 바로 이어서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꼭 다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희는 다음에 양산형 리코2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